자, 지난주 수요 결정님 보면서요. 수요에서 소득만 나왔다면 무슨 제? 정렬. 소득 무조건 정렬 팍팍 돌려야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가 되고요. 수요에서요. 다른 제와 타제는 무조건 무슨 제? 대체제 보완제는 정말 중요해요. 대체제가 나왔다.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대체제는 비례관계. 증가하면 증가한다.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하면 뭐? 대체제. 보완제는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중요해요. 보완제는 반비례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자 수요가 반대로 감소한다.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복합니다. 대체제는 비례 반비례.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바로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공급 계속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그 제바 가격은 곡선상 이동이고 바로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이제 나머지가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또 그래프를 봅니다. 자,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과 기술은요. 공통요인이다. 공급에만 있다. 공급에만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공통이잖아요. 수요와 공통입니다. 그럼 이것도 올려볼까요? 자, 공급자의 예상. 공급자가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한대요. 오른다고 예상하면요. 공급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공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자, 이러면 틀립니다. 이러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시. 소비자가 가격 오른다고 예상합니다. 담배값이 4,500원인데 다음 달부로 값당 10,000원 올라간대요. 이렇게 오른다고 예상하면요. 오르기 전에 미리 담배를 많이 사재기 한다. 맞죠? 사재기 하죠? 파는 사람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공급은 안 팝니다. 아시겠어요? 예. 공급은 감소가 돼요. 오른다고 예상하면요. 살 사람 막 사재기 하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요. 담배 창고에 숨겨놓고 안 팔아요. 한 번 더. 공급자가 오른다고 예상한다면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공급은 감소가 돼요. 그래서 항상 수요와 공급은요. 서로 상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예상 가수요. 얘는요. 제가 색깔을 넣었잖아요.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공급자가 오른다고 예상하면 공급은 증가된다, 감소가 된다. 감소가 된다. 여기까지만 들으시고요. 이제부터 잊어먹어도 좋아요. 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요. 이해는 쉽게 들으세요. 소비자 예상은 중요해요. 공급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일단 예상 나왔다. 따로따로 생각하면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엮어 생각하면요. 서로 살려고 하니까 얘는요 안 팔려고 하겠네. 예. 반대해서 하시면 돼. 반대해서. 공급에서 대체제와 보완제도요. 얘도 편하게 이것처럼요. 얘는 어떻게 했죠? 수요와 반대 해석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은 감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대체제 보완제도 편하게 그냥 수요하고 반대 해석하자. 반대 해석입니다. 수요에서 대체제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그러면 공급은 반대니까 공급에서 대체제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왜 반비례입니까? 지금 설명 다음 여러분들이 용량 미달입니다.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결과만 기억하세요. 예상하고 대체제 보완제는 수요만 똑부러지게 빨리 해석해버리고 공급은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만 일단 입력하고요. 얘가 왜 반대로 이제 얘는요. 3월 달에 얘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수요에서 보완제는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얘가 공급 넘어가면 또
반대로 움직이네. 공급에서 보완전은 비례 반비례? 비례. 그래서 수요만 딱 정리해버리면요. 공급은 무조건 거꾸로 반대 이상하시면 돼요. 공급도요. 얘는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얘는요. 29일 동안에 지문이 한 2번, 3번 정도 지문으로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약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급에서 대체제와 보완제, 공급자 예상은요. 편하게 수요만 확실히 정리하고요. 수요하고 거꾸로 움직인다. 그러면 속 편해요. 상세년은요. 3월 달에 따로 사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이제 결과만 기억합니다. 다시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얘가 자꾸 올라갑니다. 아파트 짓는데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요. 아파트 짓는데 건축비가 자꾸 올라가요. 아파트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아파트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적게 짓죠. 따라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은 감소가 돼요. 공급 감소 좌측이 됩니다. 따라서 무슨 변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요걸 옮겨볼까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A점, B점, A점, B점, C점 이렇게 움직이면 아파트 가격 거저하고요. 자, 방금처럼 건축비가 올라간다, 인건비가 올라가면요, 당연히 아파트 공급은 이만큼 감소가 돼요. 따라서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곡선상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얘가 바로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가 돼요. 공급의 변화. 다른 말로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곡선 자체 등입니다. 다음에 기술입니다. 자, 건축 기술이 향상됩니다. 기술이 발달되면요, 공급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이만큼 증가돼요. 따라서 기술이 발달이 되면 공급이 이만큼 증가하더라. 얘도 곡선 자체가 이동하더라. 바로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가 돼요. 다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공급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좌측 이동은 감소. 모든 그래프는요, 우측은 무조건 증가, 좌측은 감소가 돼요. 이렇게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그 제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이렇게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공급의 변화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서 거제와 가격, 곡선상 이동, 공급 양의 변화. 거제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 이동, 다른 말로 공급의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문제도 똑같아요. 다음 중에서 공급의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 답이 나오잖아요. 다시 얘만 묻게 되면요. 우측 이동은 증가 감소, 증가잖아요. 좌측 이동은 감소를 말해요. 다음 중에서 공급 곡선에 우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아시겠죠? 좌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요거밖에 안 나와요. 교재 봅니다. 자, 그래서 128페이지입니까? 그럼 2번요.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요. 1번 공급 양의 변화는요, 오로지 한 가지죠. 기업번 보시면요, 해당 상품 가격 또는 괄호 임대료까지 밑줄. 거제와 가격 또는 임대료가 공급 양의 변화가 되고요. 니은번 내려가요.
동일한 밑줄입니다. 공급 곡선 상의 이동 밑줄. 곡선 상 이동입니다. 2번요. 공급의 변화는 기업번 밑줄 아세요? 해당 상품 가격 임대료 이외 나머지를 말해요. 이외 동그라미. 그 집안 나머지가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되고 니은번 내려가죠. 공급의 변화가 발생하면 밑줄입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 이동 밑줄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그래서 자 아래 박스 예제 보게 되면요. 문제 안 풀어요. 문제 형태 볼게요.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나왔죠. 우측 이동은 증가잖아요. 그래서 우측 이동 아닌 것 하나 둘 셋 넷 틀린다. 얘를 찾으면 돼요. 자 이상으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요러면요 매년마다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두 문제는 잘 나와요. 꼭 나옵니다. 다음 차트 넘어가죠. 130페이지요. 자 목차 공사 3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 공부했고요. 두 번째 공급 공부했고, 자,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 수요 공급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탄력성입니다. 얘는요 항상 두 문제를 예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작년 시험도 두 문제 나왔고요. 두 문제가 잘 나와요.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어휘부터 볼게요. 자, 탄력성은요 최초 용어가 바로 물리학이죠. 물리학에서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반응이 달라지더라. 충격에 대한 반응을 비율로 표시한 것, 비율로 표시한 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으로 표현하면요 분자 분모는 돼요. 분자 분모. 분모가 충격이 되고요. 분자가 반응입니다.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었더니 반응이 똑같이 100이더라. 무슨 말이죠? 충격과 반응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도 100이잖아요. 얼마가 돼요? 1. 이럴 때 탄력성은 1이 됩니다. 이것을 단위 탄력적 이렇게 읽어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200입니다. 반응이 커요, 작아요? 크죠?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200이다. 얼마가 나와요? 2가 되죠. 얘가 뭐죠?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반응이 큰 경우입니다. 이것을 탄력적이다라고 읽어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요 무한대로 커대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무한대로 커대요. 얼마가 나와요? 무한대가 돼요. 따라서 탄력성은
무한대로 크다 이 말입니다. 영화 보면요. 이 영화죠. 옛날에 그 박종철 그 열사 고문하죠. 툭 쳤는데 억 하고 죽어버렸다. 예. 책상을 툭 건드렸어요. 억 하고 죽었대요. 얘가 뭡니까? 반응이 무한대로 크잖아요. 예. 자, 극단적이죠. 바로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작업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50밖에 안 돼요. 반응이 작잖아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50이다. 얼마가 돼요? 0.5가 돼요. 1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반응이 1보다 작다. 얘를 비탄력적, 비작업을 해요. 비탄력적입니다. 충격을 100을 주면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전혀 없다.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따라서 탄력성은 0이 된다. 극단적이죠? 완전 작업했죠?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은요. 기준이 1입니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극단적이면요. 완전 작업을 해요. 5가지. 다시. 그러면 경제 파트에서는 어떤 충격?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줘요.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주니까 그 반응이요. 뭐냐? 수량이 변화를 보여요. 가격이 변화할 적에 얘가 반응을 보여요. 얘가 바로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자, 탄력성으로 아시겠죠? 충격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자, 한 번 더 가변 예를 들자면요. 충격을 줘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마치고 앞에 계신 분한테 밥을 한 그릇 사드립니다. 비빔밥이 있죠. 5,000원 잡을게요. 그럼 충격을 준 거잖아요. 다음 주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선생님, 지난주 밥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점심 살게요. 반응이 있잖아요. 똑같이 비빔밥 사더라. 얼마짜리? 5,000원짜리요. 얘가 뭡니까? 1이 된대 말입니다. 대개는요, 제가 이럴 때는요, 반응이 클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걸 노리고 사주는 건 아닌데 말이죠. 예. 그래서 비빔밥을 한 거 딱 사들었더니 오늘 제가 되게 맛있는 거 사줄게. 예. 그래서 아주 비싼 정식집 있죠. 예. 그러면 강남에 가면요, 1인분에 5만 원, 6만 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싼 정식 세트입니다. 얼마짜리? 5만 원짜리. 반응이 얼마나 큽니까? 10배나 크지. 이때는 탄력성이 10이 된대 말입니다. 10배나 크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이건 있을까 없을까요? 반응이 무한대로 크다. 얘가 어렵죠, 그죠? 이건 뭡니까? 선생님, 지난주 밥 잘 먹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평생 비빔밥 사드릴게요. 완전 탄력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저랑 살면 되죠, 그죠? 예. 드물잖아요. 예비가 됩니다. 비빔밥을 샀더니 고맙다며 다음 주에요. 김밥 한 줄 들고 와요.
얼마짜리? 2,000원짜리요. 반응이 적잖아요. 그러면 5,000원 비빔밥인데요. 반응은 김밥 2,000원짜리다. 반응이 얼마가 돼요? 5분의 2. 0.4죠. 그러니까 1보다 작다. 반응이 작다는 말입니다. 가장 서운한 경우잖아요. 밥을 사오니까 쌩깝니다. 아시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예. 예.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예. 완전 비탈릭입니다. 예. 5가지. 예. 자,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는 항상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수요량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백화점 세일하잖아요. 백화점 세일하니까 가격 30% 내렸잖아요. 세일 첫날 반응이 커요, 작아요? 엄청 크지. 주차가 안 되잖아요. 얘가 뭡니까?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반응이 같으면 1이 되고 크면 1보다 크고 반응이 적으면 이렇게 되고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인데요. 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얘는요 거의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첫 줄 보세요. 기업번 보시면 다섯 의의가 있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미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몇 줄.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탄력성입니다. 니은분 내려가죠. 종류. 탄력성은 단어 세 개 몇 줄 아세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몇 줄. 자, 다시. 얘가 뭐죠? 가격 탄력성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많기 때문에 얘는요 그냥 지우고 생략하고 그냥 탄력성은요 가격 탄력성입니다. 다시 요거 지울게요. 가격이 아니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자? 소득. 소득이 변해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소득하게 되면 무슨 제? 정열. 따라서 뭐 정상제와 열등제잖아요.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 이렇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뭐지?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 항상 소득 타선 정열 두 가지가 꼭 나와야 됩니다. 이어서 타제와 무슨 제? 대체제하고요. 보완제입니다. 대체제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관계. 보완제는 반비례관계. 따라서 수요에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비례니까 뭐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비례관계. 보완제는요. 반비례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반응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이것을 줄여가지고 교차 탄력성. 그래서 이것을요. 교차 탄력성 이렇게 불러요. 교차 탄력성은 뭘 말하지? 대체제와 보완제를 말해요. 따라서 종류 세 가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입니다. 자, 종류 세 가지 아시겠죠?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아래 박스 볼까요? 공식. 가격 탄력성 분자 분모 있죠? 분모가 뭐지? 충격.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주니까 분자가 뭐죠? 반응이잖아요. 수요량이 변하더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줄짜리 공식도 있고 네 줄짜리 공식이 있죠. 둘 다 알아야 됩니다. 둘 다. 그러면 탄력성 계산 문제 있죠. 공식이 나왔으면 계산 문제거든요. 이 계산 문제는요. 1월 달에는 일단 지나갑니다. 지금은 개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줄, 네 줄 계산 문제는요. 다음 과정입니다. 3월 달부터 계산 문제 풀어드릴게요. 3월 달부터요. 자, 1, 2월 기초과정은요. 개념을 분명히 아시면 돼요. 자, 개념 종류 봤고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가죠. 탄력성의 종류인데요. 종류. 자, 제목 5개 있죠. 자, 기억번 완전 비탄력, 미연번 비탄력적, 디귿번 단위 탄력, 리얼번 탄력적, 미연번 완전 탄력적. 다 적어드렸잖아요. 5가지.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복잡합니다.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고 가파른 기울기, 완만한 기울기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또 이 그래프 밑에 보니까 표가 나와요. 얘가 종류 5가지입니다. 5가지. 표를 보시면 다시 요거 5가지요.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보세요. 탄력성 크기가요. 이꼴 0이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읽는다? 완전 비탄력적. 1보다 작으면요. 비탄력적. 1이 되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무한대로 크면 완전 탄력적.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그럼 다시. 자, 크기 종류가 2가지잖아요. 반응이 크면 탄력적, 반응이 적으면 비탄력적입니다.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탄력적이면요. 반응이 크다, 작다. 반응이 커요, 작아요? 크다. 반응이 크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입니까? 둔감한 반응입니까? 민감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력적 하면 반응이 크다. 어떤 반응? 민감한 반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1보다 작아요. 비탄력적이면요.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표를 보시면서 이 5가지가 이렇게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 요거 보시면서 다시 표 위에 보니까 이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사실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수요와 공급은 뭘로? 그래프로 공부하자고요. 그래프로. 이 많은 그래프가 뭘 말하느냐? 그래프요.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요 그림 잘 보시면요. 기울기가 수직이 있고 수평도 있고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게 있어요. 얘가 뭐죠? 기울기.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과의 관계를 아시면 돼요. 지금부터 탄력성과 이 기울기와의 관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양자는요. 무조건 역수입니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지고요. 기울기가 작으면 거꾸로 탄력성은 크다. 항상 반대성입니다. 자, 기울기가 크다는 게 이거잖아요. 기울기가 크다. 해서 가파르다. 그럼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지니까 작아지면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여기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입니다. 기울기가 완만하죠. 작잖아요. 완만합니다. 완만하면 반대로 탄력이 커지니까 커지면요. 탄력적입니다. 합쳐지면 돼요.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예. 바로 전부 다 우리 시험은요. 지문으로 이렇게 물으니까요. 이걸로 볼 게 아니고 항상 그림으로 봅니다. 그림으로. 그래프 연습합니다. D1 곡선, D2 곡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자, 확인합니다. 얘는요, 가파릅니까? 완만합니까? 가파르다.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가파르면 뭐? 비탄력적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죠. 완만하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앞으로 이거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기울기 보고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바로 해석이 됩니다. 기울기, 그림 보고요. 물론 처음 보니까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이다. 바로 해석이 안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수업 듣고요. 바로 엘리베이터 내려가죠. 내려간 순간 바람을 쌩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거기 저건지 이게 저건지 헷갈리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 빨리 해석합니다. 어떻게 빨리 해석하느냐? 자, 요거하고 요거 잡았어요.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하니까 뭐 비탄력입니다. 가파르면 비탄력입니다. 따라서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탄력이면 반응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반응이 작다, 둔감하다. 탄력이면요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민감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림 보고요.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한 탄력.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느냐? 반응이 크면 탄력적이고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탄력성은요. 가격 변화,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가격 집어넣어 볼까요? 100만 원 집어넣을게요. 백화점 가세요. 자, 숙녀복 코트가요. 100만 원 합니다. 비싸요. 못 사잖아요. 언제 삽니까? 세일할 때요. 딱 찍어놨다가 세일 기다려요. 그러면 세일했더니 얼마 하지? 드디어 세일합니다. 얼마? 30% 세일합니다. 30% 세일하면요. 100만 원짜리 얼마 살 수 있죠? 70만 원입니다. 70만 원입니다. 백화점에서 이제 가격 세일했잖아요. 얼마? 이렇게 30% 세일했잖아요. 똑같이 30% 세일하고 30% 세일했잖아요. 얘가 이제 충격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반응입니다. 백화점 세일 첫날 반응이 커요, 작아요? 이만큼 사러 옵니다. 백화점 30% 세일하니까 반응이 이따만큼 크더라. 반응이 크잖아요. 크니까 뭐 탄력적입니다. 반응이 크대 말입니다. 얘는요. 30% 세일하니까 반응은 요것만 사러 들어가. 충격보다 반응이 작잖아요. 얘는 바로 비탄력입니다. 따라서 반응이 크면 완만하고 반응이 적으면 가파르고 비탄력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크면 완만하면 탄력적, 반응이 작으면 가파르다 비탄력적입니다. 다시. 자, 탄력적이면 완만하죠. 점점 완만해서 극단적으로 수평선이다. 탄력성은 0이 돼요,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어떻게 그렇습니까? 완전 탄력적. 다시. 가파라요. 점점 가파라지면 극단적으로 수직이다. 수직이면요. 탄력성은요. 0이 됩니까? 무한대가 됩니까? 0이 되죠. 어떻게 읽죠? 완전 비탄력. 자, 그러면요. 이거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거 보셨죠? 지난 시간에. 공급이 수직이면요.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지문 잘 나오잖아요. 얘가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공급은 수직이 되고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다. 이런 질문 늘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이 잘 나와요.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탄력,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탄력,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이다. 다시. 수요곡선이 있어요. 공급곡선이 있어요. 자, 수요와 공급은 항상 기울기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기울기가 다르다. 무슨 말이죠? 탄력성이 다르다 말입니다. 얘는요, 가파르지. 탄력, 비탄력. 비탄력. 얘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지.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다. 그래프를 이어야 됩니다.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 그래서 항상 그림 보고요. 기울기가 늘 다를 때가 거의 나오거든요.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입니다. 그림 보고 바로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어주세요. 자, 얘는 탄력,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적. 수평은 어떻게 할지 완전 탄력적. 수직은요 완전 비탄력. 이제 기울기와 탄력성입니다. 까지 보았고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목차 바로 2번 넘어가죠. 탄력성의 결정요인입니다. 탄력성 결정요인입니다. 두 가지예요.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 1보다 크다는 말이 되고, 비탄력적이다, 1보다 작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요, 해석은 돼야 됩니다. 불러주세요.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크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하다. 한 가지만 더요.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비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둔감하고요.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가파르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체제입니다. 오늘 공부했죠? 대체제. 콜라와 사이다입니까? 콜라와 햄버거입니까? 콜라와 사이다. 대체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반응은 민감합니다. 대체제가 반대로 적을수록 비탄력적이고 반응은 적다, 둔감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대체제가 많대요. 뭡니까? 음료수. 편의점 가면요, 음료수 코너에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콜라, 사이다, 포카스, 밀키스, 환타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얘들이요, 가격이 똑같다고 가정합니다.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사이다 가격만 2배나 껑충 비싸면요, 이거 안 먹지. 대신에 민감하게 딴 거 바꿔 마신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민감하게 움직이는 반응이 큽니다.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적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게 있죠?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요, 자, 절대 대치가 안 돼요. 대학교 바꾸려면요, 학교 포기하고 수능 다시 치고요,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편입하든지. 그 대학교는요, 대치제가 적어요. 대치가 안 돼요. 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반응은 둔감합니다. 둔감합니다. 두 번째. 용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고요. 반대로 용도가 제한받을수록 비탄력적입니다. 결국 용도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게 뭐죠? 다른 말로 대체제가 많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용도가 제한받으면 대체제가 적단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의 종류입니다. 어떤 게 있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입니다. 주거용은 탄력적입니다. 반면에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탄력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주거용은요,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아파트, 빌라, 원룸, 전원주택, 다세대, 다가구, 도시주택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대체제가 많으면요, 아파트가 껑충 올라가면 대신에 뭐 다세대, 빌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상업용, 공업용은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체제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네 번째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장기일수록 탄력적이고 민감한 반응입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고 반응은 둔감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 주택을 집어넣을게요. 자,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요, 주택 짓는데 하루 만에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짓죠. 그러니까 뭐지? 주택은 하루 만에 못 짓기 때문에 이때 공급은요, 아주 둔감합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비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주택을요, 2년, 3년, 5년 장기로 지면요, 주택을 얼마든지 많이 짓지. 100세대건 1000세대건 민감하게 많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일수록 반응은 민감하고 탄력적입니다. 상품의 성격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사치품과 필수품이에요. 사치품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필수품은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 백화점에서 세일하죠. 백화점 세일 첫날 반응이 크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크죠. 세일하니까 자, 많은 사람이 백화점에 모이잖아요.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사치품 사러 와요, 필수품 사러 와요? 전부 다 이거 사러 오잖아요. 100만짜리 70만 원 사러 오잖아요. 백화점 세일 첫날 딱 벼르고 딱 기다렸다가 세일 첫날 쫓아서 콩나물 사러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럴 때 반응은 크다, 민감하다, 탄력적이 되고요. 이럴 때는 반응이 적다, 비탄력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구절절 그대로 지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얘는 빈출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 시험은요, 요까지도 묻죠. 1등, 2등 가끔 물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다음에 1등, 2등, 3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특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탄력, 비탄력, 비탄력, 탄력적이죠. 자, 탄력적,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대체제. 얘는요, 대체제가 많을 때입니까? 적을 때입니까?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아시겠죠? 대체제가 많다, 적다.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 장기일수록 기울기는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장기다, 단기다. 단기. 단기일수록 기울기는 가파르고 비탄력적이다. 아주 잘 나옵니다. 한 번 더. 완만하면 장기, 단기. 장기. 가파르면 장기, 단기, 단기.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119페이지 보세요. 119페이지. 119페이지 펴주세요. 119페이지. 폈습니까? 119페이지 펴니까 동그라미 2번 그래프에서 특징 찾죠. 특징. 특징에서 기역, 니은, 디귿번. 디귿번 밑줄 되어 있죠. 디귿번 보세요. 단기에는 기울기가 가파르고 비탄력적인데 장기에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연결됩니까? 나왔잖아요. 다시. 이번에는 125페이지. 125페이지. 자, 125페이지. 요거 힘이 잘 나와요. 공급. 125페이지. 그래프 밑에 2번 특징 있죠. 특징 디귿번 밑줄 되어 있죠. 단기 공급은 기울기가 가파르고 비탄력적인데 장기 공급은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나왔죠? 요거 굉장히 잘 나와요. 한 장만 넘겨줍니다. 그래프가 3개 나오죠. 자, 그러면 바로 2번 부동산 공급 곡선 그래프 3개 있죠. S번 곡선은 수직이다.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 두 번째 S2는요. 우상향이다.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세 번째가 뭐죠? 가파르면 단기 메모되어 있죠. 가파르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S4가요. 완만하죠. 장기가 되고 완만하고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연결되잖아요. 기울기가 가파르면 단기가 되고 완만하면 장기가 되고 탄력적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상으로 탄력성 결정까지 보았고요. 그럼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원래 페이지. 자, 원래 페이지가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탄력성 결정면 보았고요. 그러면 고려 3번요. 탄력성과 총수입의 변화. 얘는요. 오른쪽 보게 되면 그래프도 2개 나오고 표도 나오고 어려워요. 그래서 탄력성과 총수입은요. 어떻게 보냐면 고급 이론입니다. 기초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소화하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총수입과의 관계는요. 3월 달입니다. 다음 과정. 다음 과정에서 얘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4번 볼까요? 이거 나왔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나오잖아요. 따라서 바로 4번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인데 1번 소득 탄력성은요. 첫 번째 박스 보니까 무슨 제 정열, 정상제, 열등제 나오잖아요. 다음 페이지요. 2번요. 교차 탄력성은 무슨 제 박스 보면요. 대체제와 보완제.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와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요.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공급 탄력성 시판 보세요. 지금 본 게 뭐죠? 수요죠. 수요. 가격이 변화하니까 수요가 변하잖아요. 수요 탄력성입니다. 이것만 싹 채워주면 돼요. 여기다가 뭐 공급만 집어넣죠. 수요만 싹 집고 공급만 집으면요. 원리가 똑같아요. 따라서 가격표에서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바로 135페이지 공급 탄력성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으면 뭐 1이 되고
반응이 크면 탄력적이고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이고 예. 종류 5가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요 수요 단위에 대해 공만 싹 바꿔서 여러분들 읽어주시면요 원리가 거의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탄력성입니다. 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요 136페이지 균형 가격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